여러분, 정말 의외로 이것을 주방 입구에 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은 절대 재물복이 들어오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며, 주방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재물복을 만드는 곳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되며, 혹 이렇지는 않더라도 늘 금전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운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것들을 주방 입구에 두시고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늘 돈 문제가 생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풍수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두지 말아야 할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네, 주방에 이것만 두지 않으셔도 정말 웬만해서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주방 입구에 거울을 두지 마십시오. 주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거울은 기운을 반사시키고 증폭시키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좋게 작용할 때도 정말 많지만 잘못 두면 정반대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방 입구에 거울을 두시는 것이 바로 잘못 두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주방으로 들어와야 할 식복과 재물운이 그 입구에 도달했을 때 그 입구에 있는 거울에 반사되어서 도로 나가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들어와야 할 좋은 기운을 오히려 여러분이 막아내는 거예요. 게다가 주방은 물과 불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네, 풍수에서 물과 불의 기운이 거울에 비치면 그 기운은 매우 증폭되어서 산만하고 사나운 기운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식구들의 마음이 자꾸 들뜨고 안정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거실이나 현관 좌우에 두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지만 이렇게 주방 입구에 두는 것만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주방 입구에 큰 식물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식물은 분명 풍수에서 아주 좋은 물품이에요. 네, 작은 화분 하나가 집안의 모든 생기를 살린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주방 입구만은 여러분 예외입니다. 여기에 큰 식물을 두면 정말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큰 식물은 그 자체가 바로 묵직한 기운입니다. 잎이 무성하고 줄기가 굵은 식물이 주방 입구에 있게 되면 그 묵직한 기운이 통로를 다 막아버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재물운과 재물복이 그 식물에 가로막혀서 주방 안쪽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방 안에 있는 재물운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식물은 음식의 냄새를 그 안으로 흡수해버립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식물이 누렇게 변하고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든 식물은 풍수에서 가장 나쁜 불행의 기운을 뿜어내는 거예요. 네, 화분을 꼭 두고 싶으시다면 손바닥만한 작은 식물을 두세요. 맞습니다. 주방에는 반드시 미니 식물을 두십시오. 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돈복을 살리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방 입구에 쓰레기 봉투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마 이런 가정들 정말 많을 것입니다. 네, 음식물 쓰레기든 일반 쓰레기든 주방 입구에 두면 편하니까 그 입구에 쓰레기 봉투를 묶어 두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여러분,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건 정말 최악의 행동이에요. 쓰레기는 풍수에서 가장 강한 불행의 기운, 부패의 기운을 가진 물건입니다. 네, 그게 주방으로 들어오는 식복의 입구에 자리하고 있으면 들어오던 식복도 그 불행의 기운에 박혀서 변질되게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자마자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주방에 들어오는 순간 그 쓰레기 봉투를 시야에 담게 되잖아요. 네, 매일 그것을 보고 다니는 것, 그것은 매일 그 불행의 기운을 무의식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봉투는 주방 안쪽 깊숙이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은 양이 작아도 바로바로 버리세요. 이것만 잘 지켜도 그 집의 재물운은 잘 살아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주방 입구에 절대 휴지통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세 번째 이유와 거의 비슷한 이유예요. 이 휴지통도 결국 쓰지 못할 것, 버릴 것을 담아두는 자리잖아요. 맞습니다. 풍수에서는 쓰레기통은 그 자체로 버려진 것을 담고 있는 기운이에요. 하지만 쓰레기 봉투보다 휴지통이 더 해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네, 휴지통은 자주 비우지 못하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며칠씩 두는 경우들 많을 것입니다. 네, 그 사이에 그 안에 든 불행의 기운들이 주방으로 스며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주방으로 들어오는 재물운의 기운과 부딪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복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지통은 주방 안쪽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꼭 뚜껑이 있는 것으로 두세요. 그리고 그것은 또 자주 비우세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그 집의 재물운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주방 입구 바닥에 절대 큰 물건, 무거운 물건 두지
마세요. 여러분, 쌀포대, 큰 상자, 또 부피가 큰 가전제품 박스 같은 것들을 둘 데가 마땅치 않다고 주방 입구에 두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풍수에서 절대 입구는 막혀서도 안 되고 막아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네, 제가 풍수에서 기운은 늘 흘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입구 바닥에 부피가 큰 물건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기운은 막히게 됩니다. 네, 이건 바로 흐름이 멈추는 거예요. 게다가 사람이 드나들 때도 그 물건들은 피해서 다녀야 하잖아요. 네, 그런 작은 불편함이 매일 쌓이면 사람은 누구라도 무의식적으로 주방으로 향한 발길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가족이 주방을 멀리하는 집은 반드시 식복도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방 입구 바닥은 항상 비워두세요. 사람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기운도 편하게 잘 흘러다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주방에 절대 달력 걸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좀 의외일 수도 있어요. 작은 달력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큰 달력을 벽에 걸어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달력 정도가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이 되시죠. 하지만 풍수적으로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달력은 시간과 일정을 상징하는 것이죠. 풍수에서 시간을 다루는 물건은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과 또 시간의 흐름의 기운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주방은 차분하고 풍요로운 기운이 늘 머물러야 하는 자리예요. 네,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의 식복이 나누어지는 신성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달력이 걸려 있으면 그 집에는 늘 고민과 갈등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달력은 고민과 갈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라고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식복이 차분하게 자리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달력은 거실이나 서재 또 일하는 공간에 두세요. 이곳 주방은 항상 시간으로부터 늘 자유로워야 하는 공간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주방 입구에 절대 가난의 상징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물론 가난의 상징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깨진 그릇이나 금이간 컵, 또 낡고 해진 행주, 또 오래된 빈병, 신문지 묶음, 또 고장난 가전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주방 입구에 놓이게 되면 풍수적으로 그 집으로는 늘 가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주방은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바로 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 주방에 환기만 잘 되어도 다 기본적인 부는 누리고 살게 됩니다. 항상 환기에 신경을 꼭 쓰세요. 특히 요즘은 주방과 거실이 대부분 붙어 있기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법은 항상 문을 마주보게 만들어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야 재물운이 잘 흐르게 된다고 하였고, 또 그 집에서 돈이 막혀 고통을 받는 일이 없게 된다고 하였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